네, 목이 메이네요. 저희 영상 보시면서 저는 이런 내용 도움이 되었어요. 이런 내용 좋네요 하시는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낭비되는 게 일상생활에서의 그 중간중간에 죽은 시간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죠. 예를 들면 뭐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한 30분 늦는데 또는 1시간 늦는데 나는 이미 거의 다 왔는데 뭔가 다른 데를 들어가자니 시간이 애매한 것 같고 안 가자니 뭐하고 이런 죽은 시간을 조금 더 살려낼 수 있다면 우리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고 여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짜투리 시간을 죽은 시간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시간이죠. 짜투리 시간도 그렇죠. 나한테 있어 소중한 시간인 거고 살아있는 시간이고 근데 우리가 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짜투리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쓰지 못하는 시간, 죽은 시간 이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뭔가 열심히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유 있는 시간 놔도 돼요. 사람은 누구나 완충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 여유 있으면은 멍 때려도 좋은 거고 가만히 있어도 좋은 거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짜투리 시간에 뭔가를 해야 돼 지금 내가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난 이거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니까 그럼 해결책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는 이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해도 돼. 여유 있게 있으시면 돼요, 그냥. 근데 내가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게 실제로 해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마음속에 거일 있는 수도 거니까. 있네요.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바쁘게 지내야 위로를 받는 사람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게 이제 바쁨 중독? 이거랑도 좀 연관되는 말인데, 우리가 굳이 안 바빠도 되는 건데 난 바빠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강박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 스케줄 없는 사람인가? 안 바쁜 사람이구나. 요즘 불러주는 사람 없네. 인기 떨어졌네. 이 생각에 하는 강박관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좀 유능감을 드러내는 방법이네요. 바빠 보이는. 그렇죠. 난 엄청 바쁜 사람이야. 전화도 못 받는 사람이야. 이게 있는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바빠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쌓여있게 되면은 그게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유 시간을 못 가져요. 여유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은 쉬면 되는데 그 시간조차도 자꾸 뭔가를 채워넣게 되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그 시간에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거든요.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바쁨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바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진짜 바쁜가? 바쁜가? 정말 바쁜가 내가 지금? 아니 바쁜 척 하고 있는 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바쁘시죠? 바쁘신데 바쁜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바쁜 게 당연하고 바쁜 게 디폴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해결책으로 나름대로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바꾼다. 바빠요. 지금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 사람 바쁜데 지금 얘기할 시간 있다고 얘기를 했네? 이걸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고. 근데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타임 플렉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는데 플렉스 한다는 말처럼 시간을 우리가 좀 플렉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제일 좋은 게 이제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들, 캠핑을 한다라든지 야구를 보러 간다라든지 내가 한두 시간은 내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을 강제로 빼는 거죠. 강제로 빼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 못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바빠요. 지금도 바쁘고 나중에도 바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뒤로 바쁘니까 그건 인정을 하고 이 시간을 내가 확보를 하게 되면 조금은 여유 있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또 사는 거니까. 시간에 관한 플렉스를 한번 해보자.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나한테 자랑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중요한 건 덩어리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덩어리 시간. 덩어리 시간을. 타임 플렉스를 5분짜리 갖고 얘기 아니라 좀 긴 시간 덩어리로다가 내가 적어도 뭐 3, 4시간 정도 뺄 수 있는 시간, 이 시간 좀 여유를 가지게 그래야지 우리가 충전이 되는 것들이니까 일단 내가 중독 상태인 걸 알아야 돼요. 32페이지에다 체크리스트를 쭉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맞아요. 저도 여기다 지금 표시를 해놨거든요. 맞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주의. 이게 너무 되게 되면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고 시간에 더 모자라게 되다 보니까 우린 시간을 계속 크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되고. 저는 이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여기서 이제 4개 이상이면 바쁨 중독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2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바쁨 중독은 아닌데 포인트가 뭐냐면 7번에 완벽할 때까지 여러 번 일을 다시 해본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하는 행동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바쁘다고 느껴요. 왜냐면 일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는 내가 바쁨 중독이 아니다라고 나왔어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약간 항상 바쁘다라는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는지 조금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평소 말을 하실 때 바쁘다 바빠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누군가 얘기했었을 때 뭐 바쁘시죠라는 얘기를 들었었을 때 바쁘기는 한데 아직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좀 덩어리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여유 있는 시간으로 해서 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나 혼자서 음악을 듣는 시간이라든지 영화 보러 가는 시간이라든지 짜투리 시간에 쉬려고 하지 마시고서 좀 덩어리로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바쁘거든요. 오늘도 바쁘고 내일도 바빠요. 모레도 바쁠 거예요. 어차피 바쁠 거라고 한다면 이 바쁨 속에서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바쁨 중독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과 삶에서 균형을 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해주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기적 시간 관리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게 이 사람 이름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거든요. 성이 이시고 이름이 기적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뭔가 시간 관리를 했을 때 이기적으로 시간 관리를 했을 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관리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시간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거기 시간을 쓰는 것들. 돈 관리도 당연히 좋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몸을 관리하는 것들. 내가 뭔가 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할 때 나 뭘 해야 돼. 이럴 땐 그 3가지만 조금씩 신경을 쓰더라도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시간 관리를 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스트레스 덜 받고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내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잘해야 될 것 같아. 강박관념이 계속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끝내고 내일로 미뤄도 되는 일은 내일로 미뤄도 돼요. 굳이 오늘로 갖고 와서 내일의 괴로움을 오늘로 안 갖고 와도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이인복 대표님은 내일 해야 되는 일은 내일 해야 된다. 오늘까지 갖고 와서 하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에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떻게 보면 나는 내일 일을 내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제 일을 지금 오늘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 시간 관리 좀 해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없는 시간 관리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왜 시간 관리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시간 관리 잘 못하니까. 내가 왜 시간 관리 잘 못하고 있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왜 방법을 모르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 관리를 해서 좋아지는 게 뭐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난 변하고 싶은데 내가 뭐가 변하고 싶은데 지금보다 수입이 올라가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직업을 바꾸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작가가 꿈이었었어. 그게 생겼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관리는 따라가요. 시간은 기본적으로 관심 관리인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스킬이에요. 내가 그럼 타이머를 쓴다라든지 뭐 구글 캘린더를 쓴다라든지 이거는 그냥 정말 자잘자잘한 스킬이고 가장 기본적인 시간 관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스트레스는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시간이 없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나의 하루에서 내가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언제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지? 이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보고 반드시 노트 한 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노트 하나가 있고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끄적일 수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생각 노트 네, 종이와 펜으로 생각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추천드리자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구글 쓰시는 게 제일 편해요. 구글 캘린더에다가 내가 일정이 잡힐 때마다 바로 적는 거 대신에 즉시 적는 거. 나 삼성 캘린더 쓰는데 있으실 거예요. 써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삼성 캘린더에도 좋고 뭐든지 좋으니까 스마트폰은 즉시성이잖아요. 약속이 생기면 뒤로 미루지 말고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서가지고 딱 몇 초만 기록하면 돼요. 그럼 까먹잖아요. 두 번째는 할 일 관리거든요. 투두. 네, 투두에 대해서도 2가지를 추천드리자면 하나는 구글 태스크스. 구글 태스크라 그래서 앱도 별도로 나와 있고 구글에서 만든 거라서 캘린더랑 호환도 좋으니까 이걸 쓰시면 좋아요. 호환되는 거 좋겠네요. 네, 생각날 때마다 여기다 던져놓는 정도.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투두라는 게 있어요. MS 투두요. MS 투두도 성능은 똑같아요. 거기다가도 생각이 나는 것들을 적는 정도로 먼저 쓰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할 일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내가 뭔가 저거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나게 되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딘가에 적어놔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통로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앱을 정하게 되면 여기다 계속 생각이 날 때마다 축적하고 쌓아놓는 것들이에요. 하나에다가 하나만. 계속. 하나만. 네. TV보다 저기 맛집 가봐야 되는데 적어놓고 저기 여행 가고 싶은데 적어놓고 2시에 누군가 전화해달라 그랬어요. 적어놓고 이거를 분산을 여기저기 쓰다 보면 헛갈려요. 그렇죠. 나중에 찾으려면 그게 또 일이 될 수 있겠네요. 할 일은 무조건 하나. 하나로 다 하고 백업이 잘 돼야 되고. 백업이 잘 돼야 된다. 시간이 될 때 이걸 보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이제. 하나하나 쳐내면서 얘가 이거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이때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주도권을 가지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제가 이인복 전자님을 모시고 싶었던 네. 이유도 바로 이거였거든요. 저도 책을 써봤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책에다 담지는 못해요. 책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굉장히 작은 부분만을 써놓은 거고 쓰신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딥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사심을 담아서 저의 네네. 사심이 여러분의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다 해서 제가 시간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 내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그렇죠.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내가 나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시간을 보낼 수 맞아요.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관리할 때. 제가 시간 관리 강의라거나 하다 보면 꼭 듣는 얘기가 강사님 MBTI가 뭐예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사람들만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계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계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꼼꼼한 성격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관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두 번째, 진짜 미칠 듯이 바쁠 때 일이 몰려오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번아웃이 오기 쉬워요. 세상 모든 게 난 덤비니까. 그때 제가 마법의 단어를 알려드리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정말 도움 많이 돼요. 한 번에 하나씩만 하자. 한 번에 하나씩. 절대로 여러 개 동시에 못 하거든요. 계속 치시면서 한 번에 하나씩 할 수 있어. 한 번에 하나씩만 하면 돼. 의외로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 생활하실 때 나한테 중압감이 몰려올 때 한 번에 하나씩 자기한테 다독여 주시게 되면은 정말 한 번에 하나씩 제대로 끝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꼭 스트레스 없이 시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매일이 숙제 같은 하루가 아니라 축제 같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